극심한 인명피해를 남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교회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통일부의 예산 지원 취소 논란이 일었던 2019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예년보다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예장 합동총회 차기 부총회장 선거가 소강성 목사와 이건영 목사의 2파전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부활절을 앞두고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랄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윤문선 목사를 초청해 기획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극심한 인명피해를 남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4.3 사건은 첨예한 이념의 대립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역사로 기억되는데요. 당시의 희생자와 남겨진 유족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씻겨지지 못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한국교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으로 꼽힙니다.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4.3 사건은 첨예한 이념의 대립으로 약 3만 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1954년 이후 마을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는 씻겨지지 못했습니다. 제주 NCC 김인주 총무는 같은 민족 간에 자행된 상처이다 보니 희생자와 유족이 피해 사실을 언급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이었고 학살터였고 서로 이웃끼리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한이 없고 그냥 물고 물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 그냥 우리 시대의 어려움으로 끝내자라고 다 같이 그냥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던 71년 전 제주 4.3 사건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기는 과제는 무엇일까? 김인주 총무는 한국교회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갈등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갈등은 어느 공동체나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떻게 좀 절차를 거쳐서 또 이제 격한 그런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고 좀 적절하게 해소하느냐라는 것이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런 상처들을 조금 위로하고 좀 보살피는 그러한 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김인주 총무는 또 한국 사회가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4.3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쟁과 대립관계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해와 용서를 이끌기에 앞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점도 남겨진 과제로 꼽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계 최대의 북한 인권 행사로 꼽히는 북한 자유주간이 올해는 예년보다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의 예산 지원 취소 논란이 일면서 불거진 재정 문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행사는 소규모 증언자 중심의 탈북민 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초청된 소규모 탈북민들은 북한 장마당에서 벌어지는 여성 인권 문제와 꽃제비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숄티 대표는 2017년 미국 행사에서 대규모 탈북민을 초청할 수 있었던 건 외부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외부 지원금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원금이 없었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차기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에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파전 양상으로 대략 윤곽이 잡히면서 향후 선거 과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다음 회기를 이끌 부총회장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때문에 누가 부총회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입니다.
당초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도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으나 돌연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소 목사만 거론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건영 목사의 출마설이 교단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새로운 이파전이 형성된 겁니다. 먼저 소광석 목사는 교계뿐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와 미국 국가조찬 기도 참여 등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부총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발언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는 이미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앞으로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지금 오매불망 소원이고 그러나 아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까 이런 희망과 기대는 가져보죠. 이 상황을 보면 결국 나가야 되지 않는가. 교회갱신협의회 대표 회장 출신이기도 한 이건영 목사는 교단 내부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입장이 조심스러운 듯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목사 소속 교회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며 내주 화요일 노회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소 목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경쟁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개혁을 중시하며 교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이 목사가 새로운 후보자로 떠오르면서 향후 선거 양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부활절을 앞두고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살림은 부활주일인 21일부터 7주간 7가지 주제를 정해 환경을 살리는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포장 없는 달걀 캠페인입니다. 건강하게 자란 친환경 부활절 달걀을 비닐 포장 없이 이웃에 나누며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또 부활절 한 주 뒤엔 교회 봄소풍과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가 마련되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 없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주제의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로컬 푸드와 제철 음식으로 마련한 건강한 식사 캠페인, 환경보호에 관련된 영화나 공연 관람하기 등 모두 7가지 주제의 환경살림 캠페인이 마련됐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은 자연 속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먼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랄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참 좋은 교회 윤문선 목사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윤 목사의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윤문선 목사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림 그리기를 기도한다며 그림 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기쁜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엔 윤 목사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는 모습에서 깊은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엔 윤 목사가 지향하는 목회 방향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윤 목사는 대안학교와 공부방, 갤러리, 탁구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 아버지의 사랑에 맞춰 있습니다. 전시 아버지의 사랑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미랄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불륜이나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을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을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나 혼외자와의 성행위는 상대가 이슬람교도이면 행위자가 이슬람과 관련이 없더라도 투석 사형의 대상이 됩니다. 또 절도를 저지르면 초범은 오른손을, 재범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처벌도 도입됩니다. 새 형법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적용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제인권단체들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은 가혹한 새 형법 조항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가톨릭 사제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가 신성 모독을 했다며 책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폴란드 복음단체인 천국재단의 SMS 소속 사제들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한 수십 권의 서적을 성당에서 야외로 옮겨 불태운 뒤 기도하는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단체는 성경 내용 중 마법과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구절을 함께 올린 뒤 화형식의 이유를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전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러시아 법원이 이번엔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르게이 스크린니코프에 대해 극단주의 혐의로 우리 돈 약 610만 원을 벌금으로 선고했는데요. 이는 러시아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 신자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017년 극단주의 방지법령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해체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엔이 발간한 세계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과 기후변화, 경제난 등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세계 인구가 작년 1억 1,3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지구촌 인구의 상당수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내전 중인 예멘과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수단 등이 꼽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기아를 종식하려면 분쟁과 불안정, 기후변화 등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클론 이다이가 핥힌 남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감염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최소 1,052명이 콜레라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이 피해가 심한 동부의 항구 도시 베이라 일대는 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의 91%가 이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모잠비크 보건당국과 국제 원조기구들은 콜레라 확산과 추가 감염을 막고자 대대적인 백신 보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2, 3, 4학년 전체 생도가 연좌제 성격의 집단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사생도 약 900명은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구보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27일 사관학교 홍보를 위해 특별 외박을 나간 2학년생도 4명의 음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일탈로 다른 학생 900명이 연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야간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육사가 전체 생도를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을 잘 낸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은 여신과 수신, 카드 실적과 연체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작동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존의 대출이 거절됐던 약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인문사회와 예술체육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2,700명에게 152억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과 소정의 생활비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였지만 올해부터는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약 93%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두 유종 간 가격 격차는 10년 내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8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388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가격차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락한 영향이 큽니다. 다만 경유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음에도 소비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맞서온 김수원 목사가 무기한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고 교회의 법질서 아래 노회와 총회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성세습 관련 재심 재판 기일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금식 기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승우 목사가 속한 예장 부흥총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한기총은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변 목사가 속한 교단의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한기총 정광훈 대표회장은 변 목사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 간별사는 척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오는 13일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총장 최종 후보를 이상원 교수와 이재서 교수로 압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총장 선출 전 김영우 전 총장이 청구한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광고 선교 캠페인을 전개하는 복음의 전함이 제3차 광고 캠페인을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 463개 교회 외벽에 대형 복음 광고가 세워지고 전도지 23만 장이 지원됩니다. 3차 캠페인 광고 모델론 배우 엄정화와 개그맨 김지선, 가수 박지연 등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